당신이 돈을 못 버는 건 실력이 아닙니다. 말투입니다. 같은 능력, 같은 시간, 같은 기회. 그런데 누구는 통장이 차고 누구는 비죠. 그 차이는 입에서 갈립니다. 부자의 대화 기술 7개. 오늘 통째로 훔쳐드립니다.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절의 무게. 자, 동료가 부탁을 들고 옵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입이 먼저 굳어버려요. 네, 그럼 제가 해볼게요. 거절을 잘 못하죠. 관계가 깨질까봐. 싫은 소리 한번 안 하려고 자기 시간을 통째로 공짜로 넘기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내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2시간짜리 일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이면 8시간, 하루치 노동이 증발합니다. 그 사람의 시간당 단가가 3만원이라고 쳤을 때 한 달이면 24만원, 1년이면 거의 300만원을 말없이 헌납한 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정작 자신의 일은 밀려가지고 야근으로 때우는 거죠. 호구는 돈도 잃고 평판도 잃어요. 근데 부자는 다르죠. 그건 제가 어려워요. 대신 이거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에 가격을 안 매긴 사람들인 거예요. 시간을 공짜로 주는 사람한테 세상은 정확히 공짜만큼 대접하는 겁니다. 반대로 선을 딱 긋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간은 비싸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비싼 사람들한테는 비싼 일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절의 무게는 미안함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오거든요. 외워두세요. 그건 어려워요. 대신에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쿠션 깔지 마세요.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는 나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왜 거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쿠셔너는 빼세요. 그 말이 붙는 순간 거절이 부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침묵의 가격입니다. 가격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죠. 가난한 사람은 숫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숫자를 변명해요. 한 300만원 정도인데 좀 비싼가요? 좀 이렇게 하면 깎아드릴 수도 있고 하면서 말끝이 흐려지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비싼가요? 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깎아도 된다는 허락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깎아드릴 수도 있고로 깎는 폭까지 손수 열어주는 거죠. 상대는 가만히 있었는데 혼자 막 50만원, 100만원을 깎아요. 그래서 250만원, 200만원의 일을 따고도 속으로는 이거 더 불렀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변명 한마디가 그대로 50만원, 100만원짜리 할인 쿠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역시나 짧습니다. 그냥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협상에서 숫자를 먼저 던진 사람이 침묵을 못 견디고 먼저 입을 열면 지는 거예요. 비싼 물건일수록 설명이 짧거든요. 명품 매장에서 가격을 변명하는 직원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침묵은 약한 게 아니라 단순한 가격표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숫자를 먼저 말하고 속으로 5을 세는 거예요. 300만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 사이에 입을 절대 열지 마세요. 그 3초에서 5초간의 침묵이 여러분들의 50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첫 마디의 방향이에요. 자,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부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요. 경력이 몇 년이고 이런 건 몇 년 했고 이런 거를 했고 이런 걸 알고. 상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기만을 하는 거죠. 이 자기소개가 뭘 날려버렸는지 한번 봅시다. 상대가 입을 열 시간을 내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가 급한지, 어디에 돈 쓸 준비가 됐는지, 결정권은 또 누가 쥐고 있는지, 거래의 핵심 정보를 하나도 못 거래의 핵심 정보를 건지지도 못한 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랑 본인의 정보만 늘어놓고 미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약속은 잡히지가 않는 거죠. 부자는 질문 먼저 던져요. 요즘에는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한테 마음을 열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지갑이 열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공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협상의 카드입니다. 외워두세요. 질문 3개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 뭐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풀고 계세요? 자기소개는 상대방이 물어볼 때까지 미루세요. 묻기 전에 꺼낸 자기소개는 자랑이고, 물어봐서 꺼낸 자기소개는 영업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용건의 속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들의 사정부터 먼저 깔아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겹치는 바람에 이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는 한참을 들어도 본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거 알겠는데 뭘 해달라는 거지? 하면서 점점 짜증이 차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구절절이 뭘 의미하는지, 뭘 어떻게 읽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를 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까지 1분이 걸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랑 일하면 계속 시간이 새겠구나 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느린 사람, 복잡한 사람으로 찍히면 다음 일, 다음 소개에서 조용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예의를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떠넘김으로 받는 거예요. 사정 설명은 내 부담을 듣는 사람한테 내 부담감을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결론을 맨 앞에 둡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 자료 검토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첫 문장에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듣는 사람은 3초 안에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판단이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승낙도 빨라지는 거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비용을 내가 먼저 계산해서 줄여주는 일인 거예요. 이 일 30분이면 될 거예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맞췄다면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할 계산을 내가 대신 끝내주는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의 속도는 곧 배려의 크기입니다. 빠른 부탁이 진짜 배려거든요. 꼭 이렇게 하세요. 부탁은 3줄을 넘기지 마세요. 첫 줄에는 무엇을, 둘째 줄에는 언제까지, 셋째 줄에는 상대가 치를 비용까지. 사정 설명은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물을 때 그때 한 문장만 요즘에 이렇게 바빠서 그런데 라는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번째는 문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이 틀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을 칩니다. 아니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화부터 내는 거죠. 이 한마디가 무엇을 부숴버리는지 봅시다. 비난을 들은 상대는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변명과 반격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마감을 맞춰야 하는 자리인데 내 탓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두 사람 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결국 일은 그대로 막히고 감정을 터뜨린 채로 화만 내고 거래처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죠. 한 번의 폭발이 거래를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물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일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나랑 거래를 잘 하던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자는 사람이랑 문제를 분리를 해요. 지금 A가 빠졌고 마감이 내일입니다.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사실과 해결책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손실 회피인 거예요. 사람은 비난받는 순간부터 잃을 것을 지키려고 들고 그 방어에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비난을 빼면 그 에너지가 통째로 문제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정이 막 터져가지고 화를 냈던 거래처는 다시 안 만나고 문제만 깔끔하게 처리했던 거래처는 우리에게 다음 일을 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다음 계약인 거죠. 여러분들 바로 바꾸셔야 돼요. 주어를 당신에서 상황으로 옮기세요. 아니 지금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막혀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곧장 솔루션 어떻게 풀면 될까요? 로 넘어가세요. 6번째는 인정의 정밀함이에요. 자, 뭐냐면 누군가를 칭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큰 단어를 던져요. 와 대단하세요. 역시 능력자세요. 듣는 사람은 웃지만 그 말이 공기처럼 흩어지죠. 왜 흩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 칭찬은 그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합니다 라는 말은 오늘 만난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빚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거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신뢰와 기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날린 거예요. 인사치레는 했지만 관계가 발전되지는 못했던 거죠. 자, 부자는 한 장면을 디테일하게 콕 짚어요. 아니 아까 미팅에서 가격 얘기 나왔을 때 깎아달라는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정면으로 받으시던데 와 그거 아무나 못할 것 같거든요.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듣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죠.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콕 짚은 언정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인정은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느낌은 마음에 빚으로 남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빚을 그냥 두지 못해요. 기회로, 소개로 다음 거래까지 이 빚을 갚으려고 하거든요. 두루뭉술한 칭찬은 영원이고 콕 짚은 디테일한 인정은 다음 계약의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꼭 외워두세요. 칭찬은 이 3가지를 채우면 되는데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게 왜 아무나 못하는 일인지, 이 3칸이 비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인사치레가 되는 거고요. 이걸 채우면 두루뭉술한 칭찬 100번보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자, 7번째는 욕구의 청취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누가 말을 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요 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말의 표면에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럼 일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그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솔직히? 안 좋아하겠죠? 왜 마음이 다치는지 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 듣고 싶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만큼 힘드셨겠네요 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죠. 표면만 받으면 진짜 속내를 영영 볼 수가 없어요. 고객이 비싸요 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격을 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속내가 가격이 아니라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이라면 깎은 돈은 그냥 날린 거예요. 왜냐면 불안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나중에 가서는 재계약이 안 되고 계약이 깨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표면만 듣는 사람들은 돈도 깎이고 거래도 놓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표면 아래에는 진짜 속뜻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일 힘든 게 일의 양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비싸요 하면 깎는 대신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떤 점이 망설여지세요? 말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속내는 그 아래가 잠겨 있어요. 깎으면 돈을 잃고 그 아래 불안을 조금만 풀어주고 건드려주면 돈이 자동으로 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따라해보세요. 누가 고민을 던지면 해결책부터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 T다 F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아래에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더 보세요. 그게 진짜 제일 큰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게 걸리나요? 이런 거를 물어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그 다음에 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누가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절대 답부터 주려고 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해보고 아니면 다른 게 있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을 말을 통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게다가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거기까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입에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난한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부자의 말로 바꿔서 한번 내보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통째로 바꿀 거예요. 저는 마인드와 비즈니스를 말하는 라이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